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1회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녹화됐던 5개의 영상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입이 말라서 왜 이렇게 쩝쩝대는 소리가 나는지 그런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대해선 미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포함이 안 되느냐? 이번 영상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콧과 스캇, 미셸이 제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동 통제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동 통제의 근원이 되는 게 전략론에서는 두 군데가 나올 거고요. 이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또 하나가 계획 수립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하고 알고 계시는.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1번 조직원들의 행동이 통제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행동 통제의 근원을 갖고 있다, 근원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고 매번 문제가 나오면 매번 오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가장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1번을 읽었는데 답이 바로 거기 있는 거. 1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권한위임을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전결권의 일부를 내 후임에게 물려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책임도 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책임을 준다라고 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 재반 환경들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1번 교육훈련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무 갖고 계신 분들은 승진자 교육한다는 거 우리나라 3대 교육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이 승진자 교육에도. 2번 직원이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결권을 줘버리니까 얘가 회사의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오판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3번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후임이 회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올라왔을 때 저는 회사 입장으로 이걸 디나인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는 A라는 고객, B라는 고객, C라는 고객한테 다 결정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번 서비스 제공이 빠를까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서비스 제공이 보다 느려지고요.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임이 오케이 했는데 제가 디나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워딩을 다 반대로 써놨네요. 전부 다. 책임감 있는 정규직 종업원의 채용은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정규직만 뽑아야 됩니다. 이것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기업의 경영 입장이라는 게 어디나 다르기 때문에. 다음 문제. 고객 만족 측정 모형 중 ACSI, 자, 미국이 쓰고 있는 고객 만족 평가 지수입니다. 대안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건 좀 보기를 봐야겠네요. 굉장히 기네요, 문제가. 1번 ACSI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클라스 포넬 교수를 중심으로 개발된 미국 고객 만족 지수의 대표적 측정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기업, 산업, 경제 부분 및 국가 경제에 대한 지각적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맞아요, 이 설명도. 3번 고객 만족의 선행 변수로 지각된 전반적인 품질과 고객의 기대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쳐, 자, 기대 불일치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은 감소하고
고객 충성도는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맞습니다. 4번 산업군은 크게 7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40여 개 산업의 20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를 가중 평균하여 고객 만족도를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서 이런 걸 언제 설명하니? 언제 봤니 내가 이런 걸? 실제로 맞는 설명입니다. 5번 HSI는 이미 제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 고객의 충성도를 확인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왜? 지금의 기준을 갖다가 향후에 이렇게 향상되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본적인 잣대로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5번 설명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바라지 않는 문제 스타일.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2021년도 하반기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문제가 길게 나오면 선생님들 5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꼼수. 2021년도 하반기에는 5번이 아니었던 적이 더 많아가지고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문제가 길었을 때 5번부터 확인하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센스. 5번, 4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번 보고 맞으면 1번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5번 다음에 1번이 답이 많아요. 네, 내내 보셨죠? 영상에서. 네, 그런 관점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길 때만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길 때만. 다음 문제. 고객 만족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정성조사입니다.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는 거. 자, 대안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정성조사란 소비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진단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래서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2번. 적은 인원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내용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죠? 왜? 심층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3번. 기본적으로 정량 조사와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적 조사의 사후 단계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선생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정성 조사와 정량 조사는요. 보완 예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충이 된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계속 보조적인 이 어떤 예비적인 관계. 정량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정성 조사를 보면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3번 설명이 교묘하게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소비자를 하나의 행동 개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조사 방법입니다. 맞아요. 5번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 맞습니다. 왜? 써놓은 걸,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걸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다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같은 조사에 대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결과를 보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얘는 맞는 답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틀린 답만 찾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점으로 한번 체크하고 보세요. 다음 문제. 보행과 첸이 제시한 고객 충성도 측정 방법 중 자, 여기부터 키워드가 되겠죠.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와 호의적인 태도라고 부릅니다. 호의적인 태도. 네, 결국 나 이 기업에 이 매장에 대해서 너무 좋아. 나 이 브랜드에 너무 좋아. 라는 관점. 브랜드의 교체 성향, 반복, 구매 행동, 총 구매량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답니다. 자,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른다? 통합적 측정 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복 구매 행동, 반복 구매량, 반복 구매 금액 이렇게 나오면 태도적이겠죠. 태도적이 맞아요? 아니죠. 행동적이죠. 행동적. 그죠? 반복적으로 뭔가 구매하는 거.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요. 태도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 추천이 들어가거든요. 추천. 구전이 들어가요. 이 문제에서 보면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요.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구전을 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그래서 행동적
태도적 측정 방법을 두 가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통합적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에 나오는 거, 저 스타일, 저 키워드, 호의적인 태도와 브랜드 교체 성향, 반복 또는 구매 행동, 총 구매량,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 성향, 반복하고 점을 찍어놨는데요. 반복 구매 행동이에요. 반복 구매 행동. 이해가시죠? 오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타입니다. 다음 문제. 적용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유형. 자, 계획 수립 유형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전술적, 전략적, 운영 계획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한 거. 자, 첫 번째 거.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드.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답을 지목하고 있는. 자, 두 번째, 주로 이사회나 중간관리층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 경영층에서 개발합니다. 최고 경영층에서 개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니까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전략적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서 개발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야, 우리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고객 지향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자. 라고 결정이 된다는 건 전체적인 가이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전략적 계획. 만약에 뭐 중간 관리자나 초급 관리자가 계획에 참가합니다. 왜냐면 실행해야 되니까요. 실행. 그래서 현재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현재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거, 이런 걸 제가 전술적이라고 불러요. 전술적. 네.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 구체적인 활동이 담겨 있어요. 이걸 저희가 운영 계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갖고 명칭을 찾는 문제 유형, 이것과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게 웬일인가요?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지문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게 상호가 순이이다. 순이가 누구냐고 묻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한다. 내 대답을 듣고 어떤 이는 은밀한 비밀을 알아챘다는 듯 은근슬쩍 웃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사랑이래 라며 개구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순이는 내게 가장 쓸쓸하고 따스하며 그리운 이름이다. 순이는 나의 할머니 이름이다. 나는 순이를 순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내게는 그저 할매라고 불렸던 존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간 속에 그리움과 아픔이 조금씩 옅어져갈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내 할매 순이라고 불러보았다. 마음 한켠에 고여있던 무엇인가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더니 눈물로 흘러내렸다. 내 할매 순이가 내게 그랬듯 손님들에게 내 가게 순이가 따스하고 행복한 기억이 맴도는 이름,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의 내 가게는 순이가 되었다. 자, 이렇게 왜 순이라고 가게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라인, 일정한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왜 순이라고 정해졌는지까지의 쭉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릅니다. 맨 밑에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가게는 순이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맨 앞에서 이런 걸 순이가 누구냐고 묻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최근에 거의 잘 못 보는데요.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 자, 5단계, CEM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고객의 경험 분석, 첫 번째.
그다음에 경험적 기반의 확립, 상표 경험을 디자인하셔야 되고 고객 상호 접촉을 구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말고 이런 방식으로 쭉 나열하듯이 써주고 나서 문제가 나오는 건 이 문제 유형밖에 없어요. 네, 그럴 정도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써주는 건 최근에는 그냥 박스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건 한번 4번 보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체크하고 한번 보세요. 다음 보기 광고 사례와 가장 가까운 가격 전략 유형 물어봅니다. 베트남 항공권의 종결자, KI 항공기념 특가, 인천 베트남 왕복 항공권인데 99,000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9,000원 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딱 떠오르실까요? 침투 가격? 침투 가격은 처음에는 저가를 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침투 가격. 이 반대되는 게 흡수 가격이고 단위 가격?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단위당 가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단수 가격? 단수 가격은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단수 단위에 금액이 적혀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는 보면 단짜리가 0이에요. 0. 00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단수 단위에 저기 쓰여 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만 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라 99,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이 안 돼요, 지금. 4번 골디락스 전략. 골디락스라는 건 중간가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간가. 99,000원이 과연 중간가일까요? 5번 로스 리더. 그럼 저희가 이걸 유인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유인 가격. 특정한 제품을 아주 극단적으로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이게 로스 리더인지 단수인지. 근데 꼭 기억하세요. 99,000원 10만 원이 되진 않아요. 99,000원처럼 단수 자리에 금액을 표현함으로써 선생님 나오게 되는 거, 이걸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문제 스타일은요, 실제로 예전에는 홈쇼핑 화면 보여주고요, 뭐 49,900원, 49,000원,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성과 관리의 기본적 내용. 이 문제 유형은 기본서에 없어요. 성과 관리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아니죠. 이건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기본서에서.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얘 맞아요. 성과 관리. 2번. 관리 수단과 요소에 대한 자율권 확대? 자율권의 확대? 요소에 대한? 맞습니다. 이것도. 3번.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평가와 관리? 결과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때 선생님 방금 난 이상한 소리는 제 배에서 난 소리예요. 과정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하우잖아요. 하우. 쭉 진행돼 왔다. 그럼 저희가 직무 현장에서 어떤 이 고가 평가 이런 걸 할 때, 야, 쟤는 과정이 너무 좋아. 근데 결과는 매번 안 좋거든. 이때 고가 평가가 높게 평가되나요? 아니죠. 지금 이게 아니라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때. 그래서 3번 설명이 특정 워딩을 바꿔 쓴 거예요. 4번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 맞고요. 5번 기관 활동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 이것도 맞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따지면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오답 3번 내용, 저 문제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따지면 전략론 뒤에 있는 파트들, 저희 4장부터 시작해서 4, 5, 6, 7 파트에
문제 유형들을 지금 보셨고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도 섞여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문제 유형들도 꽤나 다수가 포함되어 있던 선생님 이번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론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떨구기 위해서 가능하면 선생님들 최간단한, 가장 간단한 또는 가장 짧은 키워드들 아니면 특정 보기에 어떤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관점을 갖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전략론 문제를 대비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시험 문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박정민 강사라는 검색어를 통해 찾으실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저희 카페에서는 기출문제 자료, 무상이 된다. 무료 콘텐츠로 2019년, 2021년도까지 전체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분석 자료, 2020년대 이후에 또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이런 부분은 저희 카페가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저희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이 문제집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전체를 다 오픈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또는 시험 어떻게 준비합니까? 딱 두 가지 질문만 하셔도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전부 다 기출문제 자료는 확인할 수 있게끔 등업이 가능합니다. 등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할 때 문제 자료가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실무론인데요. 과연 이 영상은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